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2025년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왔고 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은 어떨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특히 최근 AI 분야에서 정말 뜨겁잖아요, 팔란티어가. 그래서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5월 5일에 발표됐죠. 네, 결과가 어땠냐면요. 총 매출이 8억 8,385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9%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게 7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성장세 가속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는 대목이죠. 숫자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국 전체 매출은 55% 증가했고요. 그중에서도 미국 상업 부문, 그러니까 기업 고객 대상 매출은 71%나 급증했어요. 와. 네, 71%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미국 쪽은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추세라면 미국 상업 부문에서만 연간 10억 달러 매출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성 측면도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갭 기준으로 순이익이 2억 1,403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로는 0.08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확실히 이어갔어요. 네, 갭 흑자 기조 유지가 중요하죠. 조정 EPS는 0.13달러였고요.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2025년 연간 총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더 높여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 36% 성장할 걸로 예상했고요. 미국 상업부문 매출 가이던스는 더 공격적으로 무려 68%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68%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군요. 네. 그리고 당장 다음 분기인 이번 기 매출 예상치도 제시했는데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성장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가 룰 오브 40인데요. 이게 83%를 기록했어요. 룰 오브 40가 83%면 이건 정말 높은 수치죠. 보통 40%만 넘어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보통 FCF 마진 사용을 더한 값인데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83%라는 건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뜻이죠. 확실히 운영 효율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무 지표를 좀 더 자세히 표로 정리된 걸 보면요. 잠시 탱. 네, 2025년 1분기 총 매출이 8억 8,385만 달러, 작년 1분기는 6억 3,434만 달러였으니까 39.3%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2억 1,960만 달러로 작년 1억 달러에서 무려 117.6% 증가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네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순이익도 2억 1,403만 달러로 작년 1억 5천만 달러 대비 102.8%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KAAP EPS는 0.08달러, 작년 0.04달러에서 2배 늘었고 조정 EPS는 0.13달러로 작년 0.07달러에서 85.7% 증가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이 매출 성장을 크게 상회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매출 구성을 좀 더 뜯어보면요. 정부 부문 매출이 4억 8,700만 달러, 상업 부문 매출이 3억 9,700만 달러입니다. 아직은 정부 부문 비중이 조금 더 높네요. 약 55% 정도 되는군요. 네, 맞아요. 여전히 정부 고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상업 부문의 성장 속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업 부문은 71%나 성장했으니까요. 이쪽이 확실히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견고하고 성장성도 뚜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죠.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12%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하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되는 건 바로 해외 매출 둔화예요. 미국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요. 해외 상업 부문 매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5% 감소요? 아, 미국이랑은 완전 다른 그림이네요? 네, 심지어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랑 비교하면 1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게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거죠. 미국 외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확실히 미국과 해외 간의 온도차가 크네요. 이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AI 선도 기업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좋은 실적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원했던 거죠. 아,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해외 매출 부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흠이 마련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네요. 따라서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의 향방은 결국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 해외 시장의 둔화를 얼마나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핵심 기술인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 회복이 더디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해외 시장 회복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업 개요와 핵심 사업에 대해서요. 팔란티어는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본사는 덴버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5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회사의 핵심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또 해석해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거죠. 네, 그렇죠. 데이터 분석, 특히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강점이 있는 회사죠. 네, 초창기에는 주로 미국 정보기관, CIA나 FBI 같은 곳에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면서 명성을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약간 비밀스러운 느낌도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제조업 등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상업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크게 3가지 플랫폼과 최근에 추가된 AI 플랫폼,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 고담입니다. 이건 주로 정부, 법집행기관, 군사기관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이메일, 통화기록, CCTV 영상 같은 것까지 다 통합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 수사 지원, 국가 안보 관련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죠. 예를 들면 테러 용의자의 여러 기록들,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여행기록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숨겨진 연관성이나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 거죠. 네, 고담은 팔란티어의 시작과도 같은 플랫폼이고 여전히 정부 부문 매출의 핵심이죠. 그 성능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고요. 두 번째는 팔란티어 파운드리입니다. 이건 기업용 플랫폼이에요.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고 여러 부서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하면서 실제 실행 가능한 통찰력, 즉 액셔너블 인사이트를 얻도록 돕는 거죠. 활용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거나 복잡한 공급망을 최적화한다거나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거나 하는 데 쓰이죠. 예를 들어 항공사는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비행 스케줄 최적화, 연료 효율 개선, 정비 예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이제 상업 부문 확장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팔란티아 아폴로인데요.
이건 좀 더 기술적인 플랫폼입니다.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심지어 기밀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운영체제 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죠. 아폴로는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숨은 공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 AIP,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최신 핵심 기술인데요.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나 다른 최신 AI 모델들을 기업의 자체적인 사설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게 실행하고 또 이건 실제 업무 프로세스, 즉 운영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들은 AIP를 통해서 자체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AI 기반의 에이전트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서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 문의에 자동화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만들거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돕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네, AIP가 최근 팔란티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죠.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사 데이터와 결합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강력한 플랫폼들과 함께 팔란티오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해주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팔란티오의 강점이자 동시에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초기 구축 비용이나 컨설팅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플랫폼의 잠자력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통합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죠. 하지만 매출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전히 정부 부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정부 부문 매출 기여도가 55%였고요. 방금 본 2025년 1분기에도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정부 부문이 4억 8,700만 달러로 상업 부문 3억 9,700만 달러보다 컸습니다. 네, 절대 금액은 아직 정부 쪽이 크죠. 그렇죠. 물론 상업 부문의 성장세가 무섭게 빠르긴 합니다. 그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하지만 정부 계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변수나 정부 예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방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런 리스크는 있겠네요. 정부 계약의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변동성이라는 단점도 공존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재무 지표를 다시 좀 살펴보면요. 2024년에 드디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1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한 것은 분명 큰 성과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죠.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 총 매출이 22억 3천만 달러 정도였고 매출 총 이익률도 81%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순이익도 2억 달러 이상 기록했죠. 잠시 멈춤. 2025년 1분기 실적은 아까 봤듯이 더 좋아졌고요. 총 매출 8억 8천만 달러, 매출 총 이익률 82%, 영업이익 2억 2천만 달러, 순이익 2억 1천만 달러.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설립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예요.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흑자 전환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의 흑자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적자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 즉 성장성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역시 앞서 계속 언급된 AI 플랫폼, AIP의 확산입니다.
이게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핵심이죠. 자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LLM 같은 최신 모델을 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큰 겁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71%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바로 이 AIP의 강력한 모멘텀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AIP가 현재 팔란티어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파급력은 분명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 상업부문 양쪽에서 꾸준히 대규모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동력입니다. 정부 부문에서는 미국 국방부, 육군 등과의 오랜 파트너십이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관계를 맺어왔으니까요. 신뢰도가 높죠. 상업 부문에서도 최근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인 BP와의 4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미국 육군과의 계약을 확장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게 정말 큰 계약인데요.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계약이라고 합니다. 와, 100억 달러면 정말 100억 달러 계약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단일 계약인가요? 아니면 프레임워크 계약인가요? 이건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계약 형태인데 세용량 기반 유지지 베이스드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 육군 내에서 팔란티어의 플랫폼, 특히 AI 관련 기능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팔란티어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이게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AI 기반 마진 가속화 모델과도 아주 잘 맞는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측에서는 이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미국 육군 관련 연간 반복 매출 ARI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량 기반 계약이라면 플랫폼의 실제 가치가 입증될수록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팔란티어에게는 아주 유리한 계약이겠네요. 6억 달러 ARR이면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렇죠. 이런 대형 계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팔란티어만의 기술적인 경쟁 우위도 중요합니다. 바로 데이터 온톨로지 구축에 대한 전문성인데요. 아, 온톨로지. 그게 팔란티어 기술의 핵심 기반이라고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을 의미론적으로 연결하고 구조화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식 그래프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잘 구축된 온톨로지 위에서는 어떤 종류의 분석 솔루션이나 AI 애플리케이션이든 아주 유연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망을 미리 다 설계해 놓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구축되면 정말 강력한 기반이 되는데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과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팔란티어만의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확실히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높은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죠. 룰 오브 40 지표가 83%에 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함께 챙기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죠. 이런 점들 덕분에 시장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75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에서 20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원문에 있는 정보이나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어 주의 필요. 네, 3,750억 달러. 그건 아마 최고점 부근이었을 것 같고 현재 시총은 그보다는 좀 내려왔을 겁니다. 아까 7월 31일 기준으로 1,56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었죠.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시점 차이가 있었네요. 어쨌든 그만큼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앞서 본 것처럼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거죠. 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AIP의 파급력, 대형 계약 수주 능력, 기술적 우위, 이런 부분들은 분명 팔란티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동시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들도 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60억 달러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비율을 보면 무려 691.48배에 달했습니다. 691배요.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넘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기술주 대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PE가 약 28배,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최근 많이 올랐지만 약 60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성, 특히 AIP가 미래 기업 자동화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현재 주가에 거의 100% 이상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어도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팔란티어가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 예를 들어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간 둔화된다거나 경쟁에서 밀린다거나 하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난 거죠.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양날의 검이네요.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작은 실망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위험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해외 매출 둔화 우려도 여전히 유효한 리스크입니다. 1분기에 나타났던 해외 상업 부문의 부진 마이너스 5% YOY, 마이너스 11% QOQ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이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번 2분기에도 해외 쪽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미국 실적이 좋아도 전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만 잘 나가는 회사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해외 시장에서의 반등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 계약 경쟁 심어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전통적으로 팔란티어는 정부, 특히 미국 국방 및 정보기관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가 최근 들어서 오픈 AI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AI 기업들과도 계약을 맺고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른 AI 기업들도 국방 분야에 진출하고 있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기업, 즉 팔란티어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양한 기술과 옵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급망 다변화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팔란티어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정부 부문에서의 성장세에 제동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주 조건이 나빠지거나 마진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 쪽 경쟁 환경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군요.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주식 기반 보상,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SBC 및 주식 희석 우려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팔란티어는 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스톡 옵션을 보상으로 많이 지급하는 편입니다. 이게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 4분기에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죠. 아, SBC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물론 최근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우려를 좀 완화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SBC 규모와 그로 인한 주식 희석 효과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밸류에이션, 해외 성장, 경쟁, SBC까지 확실히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곧 발표될 2025년 2분기 실적 예상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표 예정일이 8월 4일 폐장후죠. 정말 코앞이네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총 매출 예상치는 컨센서스가 대략 9억 3,830만 달러에서 9억 3,960만 달러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6%에서 39% 정도 성장하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죠? 네, 30% 후반대 성장이면 시장 기대치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도 0.14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0.09달러 대비해서 54에서 55% 정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웃도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네, EPS 성장률 기대치도 높군요.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정부 부문 매출은 약 5억 1,0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7% 성장이 예상되고요. 상업 부문 매출은 약 4억 2,9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7%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상업 부문 성장률이 정부 부문 성장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이건 좀 주목할 만한 변화네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상업 부문의 성장률이 정부 부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게 팔란티어의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팔란티어는 과거 실적 발표를 보면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경향, 즉 비트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 즉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실적 비트 기록이 있다면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때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연간 총 매출 36% 성장, 특히 미국 상업 부문 매출 68% 성장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이건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 AIP의 강력한 채택 추세와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계약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목표 주가는 시점 출처에 따라 변동 가능. 170달러면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거네요. 물론 애널리스트별로 의견 차이는 크겠지만요. 네, 물론 기대감은 높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연간 EPS 성장률 예상치가 무려 362.5%에 달한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는 수치죠. 하지만 여기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을 보면 매수 바이보다는 홀드 의견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 의견은 보유군요. 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역시 제시된 자료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39달러에서 115.50달러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꽤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 범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결국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팔란티어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현재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정말 강력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한 번 잘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특히 1분기에 시장에 우려를 낳았던 그 해외 상업 부문의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최대 관건입니다. 여기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미국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시장의 평가는 생각보다 냉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실적 회복이 키포인트가 되겠군요. 또한 앞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던 정부 계약 경쟁 심화 이슈가 실제 2분기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혹시 관련 코멘트가 나오는지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나 회사의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성장 동력의 지속 가능성, 특히 가장 큰 우려사항인 해외 시장에서의 반등 여부, 그리고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실적 발표 이후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테크놀로직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2025년 1분기의 강력한 실적 성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AIP 플랫폼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은 분명 팔란티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인들입니다. 핵심적인 기술력 우위와 정부 및 상업 부문 양쪽에서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계약들 역시 팔란티어의 탄탄한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현재 주가에 반영된 엄청난 기대치, 즉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큰 숙제가 있고요. 또 1분기에 나타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점점 심화될 수 있는 정부 및 상업 부문에서의 경쟁 환경과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는 이러한 높은 기대와 잠재적 우려가 교차하는 현 상황에서 팔란티어의 실제 성장 동력과 미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응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